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잠깐 멈칫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이니까요. 너무 불편한 질문이니까요. 왜 불편할까요? 답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선택이, 이 반복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요. 단지 그 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오늘도 출근이구나. 오늘도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또 월요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나요? 기대나 설렘이 아니라 일종의 체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스크롤하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똑같은 알람이 울립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동화됩니다.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탄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은 분명 흘렀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입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돈은 벌었는데 풍요로운 것 같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외롭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일단 안정이 중요하잖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 말들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들의 정체가 보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으니까요. 항상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회피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몇 개나 되나요?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불안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한 일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이 원해서 선택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만약 답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매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답이 아니오라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7살 때 그는 이런 문구를 읽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분명 옳은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33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죽음일까요? 왜 마지막 날이라는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죽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명확한 진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막을 수 없고, 재능으로 비켜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단 하나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 체면, 비교, 자존심, 소유.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외부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을 덮기 위해, 습관적으로. 그런데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것들에 시간을 쓰고 싶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남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승진이나 연봉 같은 것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SNS에 올릴 멋진 사진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진솔한 대화,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잡스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성공을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정의한 성공보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플을 만든 것도, 아이폰을 만든 것도, 세상을 바꾼 것도 모두 이 질문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답게 사는 것.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죽는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질문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후회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더 많이 이루었는가? 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살았는가? 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후회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나요? 죽음을 의식한다는 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후회는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 덕분에 그는 원하지 않는 일을 덜 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덜 썼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은 무엇을 향해 하루를 시작하나요? 그 방향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잖아. 내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가족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책임도 있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잡스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바꾸기 싫은 걸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이유는 대부분 네 가지입니다. 안정, 시선, 비교, 그리고 두려움. 먼저 안정입니다. 일단 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은 받아야지. 지금 그만두면 다음에 뭘 할 건데? 조금만 더 버티면 승진할 수도 있어. 우리는 안정을 위해 많은 것을 참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상사, 의미 없는 회의, 반복되는 야근, 소모되는 관계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안정을 지키려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만 남고 삶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월급은 받지만 기쁨은 없고, 직장은 있지만 열정은 없고, 시간은 흐르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안정된 불행.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것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좋은 회사 다니다가 왜 그만둬?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모험을 해?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동창들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길을 걷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스펙.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정작 나는 행복한가요?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걔는 벌써 팀장이 됐는데, 쟤는 집도 샀는데, 저 친구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비교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더 잘난 사람이 있고, 항상 더 앞선 사람이 있고,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1등을 해도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해서 달린 길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걸 놓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이 더 힘들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불행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가능성보다는 안전한 불만을 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도 이걸 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만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바꿀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거니까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바꾸지 않기로 한 것도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우리 몫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방식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따라온 건가요?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원해서 만든 하루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하루인가요? 만약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싶을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장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의식하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알람을 끄고, 자동으로 씻고, 무의식적으로 출근하고, 기계처럼 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뭐 했지?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오늘을 다시 선택한다는 건 그 자동화된 삶에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작은 선택 하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보는 것. 점심시간에 의무적으로 동료들과 밥을 먹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대신 미뤄뒀던 책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이 순간, 이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원하는 것과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립니다. 나는 이 일을 원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익숙해서 계속하고 있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원하는 일은 힘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쳐도 다음날 다시 하고 싶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단지 버티고 있는 일은 늘 소모적입니다. 금요일만 기다리게 됩니다.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휴가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은 어느 쪽인가요?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하루는? 물론 모든 순간을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식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선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던진 질문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식하는 것. 자동화된 삶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답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한 가지 선택만 의식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며칠 연속으로 답이 아니오라면 그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던지는 작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나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이 오면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더 많이 일할 걸, 더 많이 벌 걸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진솔할 걸, 더 용기 낼 걸 후회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쓸 걸, 원하는 대로 살 걸 후회합니다.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늘을 의식하는 것, 오늘을 선택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요?